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귀경길 오른 분들도 계시겠죠. 목요일 오후 좀 나른한 시간인데 장성철 소장과 박성태 앵커가 여러분들 느른하지 않게 재미있게 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속닥속닥. 이름이 속닥속닥인데 속닥속닥 하면서 쏙 들어오고 딱 떨어지는 그런 걸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장성철 소장, 박성태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속닥속닥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박성태 앵커가 뭐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렇게 돼 있던데 연구소 차렸어요? 엊그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오. 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법인 사업자로 하려다가 복잡해요. 복잡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개인 사업자로 일단 그러면 차렸습니다. 연구실장이 아니고 대표네. 근데 소장 자리를 공석으로 해두고 예, 요즘 이제 갈 데 없는 분들이 계셔서 예. 갈 데 없는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소장으로 모시겠다. 아무도 안 가요, 근데. 아니 이제 명함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장으로 대신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000원 정도는 내야 된다, 명함값.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들이 꽤 있어요. 진짜로? 네. 오늘 이제 첫 방송인데 우리 임재선 PD가 주제를 동병상련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서로 동병상련할 처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죠. 뭐 박성태 앵커 잘리고 뭐 장 소장도 여러 군데 참 목요일 날이 원래 좀 바쁘잖아요. 목요일 날 제가 보통 방송을 7개, 8개 네. 했었죠. 그럼 이거 끝나고는 어디 가요? 끝나고 MBC 갑니다. MBC면은 신장식 예. 안 끝났어요? 그거 뭐 신장식 앵커는 오늘까지만 합니다. 오늘까지? 예. 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MBC 내부 기자가 앵커로 오기로 했고요. 그럼 다음 주에도 쓴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거 첫 번째 아이템으로 잘리는 거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신장식에서도 잘렸어요, 저. 왜? 잘렸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나오라고 그랬는데 네. 목요일은 또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신장식은 그 프로는 왜 없어져요? 그 선방에서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장식 변호사가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자진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잘리는 거지. 그만두고 잘리고 뭐 그런 복합적인 건데 선방이 방심위에서 예. 계속 법정 제재 벌점을 선방이라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예.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여기서 법정 제재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진짜 MBC 자체가 방송 허가가 안 나온대요. 제허가가. 그래가지고 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서 신 변호사가 그만둔다고. 그래서 그만두는 거군요. 네. 제가 그 내용은 좀 아는데 네. 그게 이제 막 얼마 전에 선방위 선거방송심의에서 관계자 징계, 뭐 중징계 이런 것들 내리는 걸 전제로 한 것들을 좀 그 신장식의 하이킥에 대해서도 좀 내렸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자꾸 되니까 신장식 앵커가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여기서 과징금이나 이런 거 받으면 방통심의에서는 그걸 내리고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게 있으면 벌점이 쌓여요. 뭐 이 벌점이 쌓이면 뭐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제허가를 받는데 제허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8점 받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설마 그러겠냐 했는데 요즘에는 뭐 설마가 막 실제로 팍팍 떨어지는 세상이니까. 예. 저는 진짜 선방위, 방심위, 일단 방심위는 그 직원들이 있어서 그냥 없애기로 하긴 그렇고 그냥 의견만 내야지 이게 방통위 규제까지 연결되는 거는 이건 아니다. 선방이? 네. 선방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예전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때문에 한번 방심위에 갔었거든요. 의견 진술을 하러. 예전에라면 JTBC 앵커 할 있을 때. 예. 제가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랑 할 때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질문 자체가 상당히 편파적이고 질문 자체가 방심위 위원들이 하는 여권 추천 위원들만 질문을 하는데 야권 추천 위원도 있었는데 빠졌어요. 그 회의에 반대해서. 질문도 편파적이고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맡던 프로그램은 별거 없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정말 방심위 자체가 공정한가. 공정방송을 위한 구성인데 그런 의문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아이템을 선정할 때
뭐 민원 받아가지고 민원 접수가 되면은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하고 그 선방이나 방심위 사무처에서 그걸 이제 안건으로 전체회의에 올리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아이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심하죠. 저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언론에 대한 이런 압박,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인 탄압은 전두환 정권 때와 이명박 정권 사이 정도? 아니 나는 그냥 정말 더 심한 것 같아. 전두환 정권보다 더 아, 그냥 그래요? 독재 정권 같아. 이거는. 그때는 왜냐면은 정권 겪어봤어요? 저는 그때 이제 안 겪어봤으면 말을 말아요. 초중고에 네. 있었죠. 아니 저는 실질적으로 방송을 잘리다 보니까 KBS에서는 일주일에 5번 출연했는데 박민 사장 오고 다 잘렸고 지금 MBC도 이제 잘리고 그리고 다른 종편들은 출연 정지 먹었고 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거기서도 선방에 한 2명의 선방위원이 저를 찍어놓고 계속 문제 삼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공개적으로 회의할 때 얘기를 해요. 장성철이라는 패널을 왜 출연시키냐. 그거 참나. 그러니까요. 장성철 잔혹사는 제가 좀 역사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하기 전부터 같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패널 이렇게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이렇게 짝짝짝짝 당하는 것을 쭉 지켜봤는데 제가 KBS에 입사한 게 1985년이거든요. 예. 전두환 정권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 때하고 이명박 정권 때 뭐 그 사이쯤 된다고. 다 아시겠네요, 그러면. 예. 저는 알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전두환 정권 때는 어땠냐면 이제 그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언론 통폐합하고 막 이렇게 정리를 네, 했잖아요. 네. 판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당근을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두환 정권 때는 막 이렇게 물론 알아서들 기었지. 왜냐하면 예. 이제 KBS 같은 경우에 이원홍 사장이라고 왕PD라고 기억나요. 불렸어요. 거기는 이제 전두환 직계니까 예. 모든 걸 다 이제 눈치 봐가면서 하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그 전에 이미 까불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해직시켜가지고 목줄을 떼어버렸으니까 무서워서 늘 꼼짝도 못하는 시절인데 일단 그렇게 해놓고 어떤 식으로 당근을 썼냐면 개포동에 기자 아파트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줘가지고 한 채씩 줬어. 그냥 그자 주다시피 했어요. 지금 사실 아파트 한 채도 없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개포동 뭐 별로 안 비싸게 몇 천인가 받았어요. 지금 막 몇십억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전두환한테 고마워해야 돼. 만세 불러야 되겠네. 네. 대통령 각하. 그런 식으로 막 당근 책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이 얘기도 들었는데 기자들은 소득세를 안 냈다. 갑근세가 면세였죠. 어. 음. 와 정말 좋은 직업이었네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언론사도 적었고 몇 군데만 딱 장악하면 되니까 그게 가능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동병상련 처진가. 저는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은 이렇게 착착착착 잘려가는 것을 계속 봤으니까 좋으세요? 그런데 웃음이 나요? 클린스만 같아요 지금. 저는 진짜 우리가 지금 요르단한테 져가지고 클린스만 웃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백원커님이 저 잘렸다는 얘기도 그렇게 웃으세요. 이 세상에서 너무하세요. 제일로 기분 나쁜 말이 너 윤석열 닮았다 했는데 요즘에는 클린스만 클린스만. 닮았다는 건데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클린스만 있어요? 같아요. 그 웃음 미소가 클린스만이랑 비슷해요. 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죠. 저도 아니, 사실 들었어요. 저는 이제 기자들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방송국에도. JTBC에도 뭐 압력 넣었다면서요. 아니 뭐 저는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제가 얘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그 장성 소장님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압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뉴스룸 뒤에 고정으로 나왔었거든요. 저한테 방송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저 잘리라는 얘기 여기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죠. 우린 얘기 없는데.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 들었는데 저한테 안 전해줬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런 제가 그때 앵커 볼 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다른 방송국에서 모 부장이 제가 이제 그 부장을 직접 언급하면 그 부장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밥그릇은 항상 중요하다고 보기 그럼요. 때문에 밥그릇 제일 중요해요. 네, 그 부장, 모 부장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압박이 온대요. 심지어 제가 지금 출연하는 곳이에요? 아니 예전에 작년에 심지어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줄게 장 소장 빼고
이런 얘기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도요. 네. 제가 한 TV 방송국 공영방송에 2주에 한 번씩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가분한테 아이 저 그만 불러라. 작가님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대. 오늘 얘기 들었어. 아, 그 코너를 없애버리고 작가를 잘랐대. 사실 아까 그 우리 박성탱카는 장성철 소장 압력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받았어요. 다른 프로그램 앵커 하실 때요? 네, 그거 할 때 이제 그쪽에서 저 장성철 소장 좀 그만 저기 했으면 나오라. 좋겠다. 그때 이제 한참 참칭 보수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때 온몸으로 막았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이제 웃기는 나를 잘라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진짜 나를 잘라.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됐군요. 예. 근데 그건 장 소장과의 개인적인 걸 떠나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박 앵커는 그 JTBC 앵커 얼마나 했어요? 저요? 8개월 정도 했죠. 8개월? 8개월. 그 메인 앵커 하기도 맡기도 쉽지 않은데 8개월 만에 잘린 거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건 뭐 몰라요. 근데 저를 그 보도 담당 대표가 저랑 친해요. 되게 가깝고 네. 그분이 뭐 그런 권력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시청률이 안 나와서 지금은 여자 앵커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트라이를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청률 안 나와 잘 나왔지 않나요? 아니 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특히 방송 뉴스들 저는 매일 그 지상파 3사랑 JTBC 시청률을 합계를 해서 거기에 비율로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합계가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다들 떨어졌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M이 아마 5%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 당시 뭐 3.5% 이렇게까지도 한 20, 30%씩 떨어지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요런 때였어요. 뭐 그래서 뭐 운이 없다면 운이 없는 거고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잘 됐다 생각하고 저는 그런 뉴스보다 사실 요런 게 훨씬 좋아서 근데 오늘 이제 나온다고 그래서 박성태 앵커 고별 멘트 뭐 그런 것을 좀 찾아서 들어볼까 했더니 유튜브에 안 나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고별 다시. 그냥 없는데 뭐 다음에 그 오늘부로?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네. 저는 오늘까지고 네. 저보다는 사실 안나경 앵커가 앵커를 한 오래 했잖아요. 7년? 손석희 앵커 때부터 했으니까. 7년 정도 했는데 이제 안나경 앵커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 사실은 안나경 미안하고. 앵커 아니 뭐 제가 뭐 미안할 건 없고 위에서 결정된 거니까. 박성태 앵커 잘리다가 혼자 잘리가 미안하니까 같이 잘린 거니까 미안하다고 봐야지. 저는 그렇게는 일단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여기는 지난번에 예고 뜰 때부터 좀 그걸 좀 부인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아니,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잘린 거 맞는데. 네, 제가 그때 100% 짜리. 뭐죠? 보도 담당 대표랑 그다음에 국장은 제 친한 후배기도 하고 아이,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믿지 마시라. 뭐 위에서 압력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JTBC 그만둔 그분들이- 것도 잘린 거지 뭐. 그건 희망퇴직금이 있어서 제가 그만둔 거고. 아니, JTBC에서 요즘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불러요, 안 불러요? 요즘에. 그거는 아이, 그니까, 예안으로 안 부르죠, 대답해서. 안 부르죠. 안 부르죠? 네. 그럼 잘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이, 다른 설명을 이유 하면 달지. 아이고, 일단은 됐어. 나와서 좀 뭐 그 얘기를 해요. 거기 좀 실무 고참 부장들이 선배 뭐 저희도 좀 나와주세요. 근데 지금은 내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농담식으로 하면 그 친구가 지금은 좀 그렇고 좀 지나서 나가겠다. 나온 지 저도 메인 앵커까지 어쨌든 했는데 지금 나가기는 좀 그렇고. 아니, 근데 그게 뉘앙스의 차이죠. 아유, 선배 한번 저희 방송에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본인은 나와주세요라고 믿은 거죠. 자기 합리화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이제 어찌 됐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건데 잘렸든 안 잘렸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사실은 진작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제 밤에 윤석열 대통령 특별 대담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기 전에 네. 기획한 거라서 네. 우리 처지나 한 신세 타령이나 좀 하다가 끝나겠거니 했는데 어제 아주 큰 오. 반찬거리가 내려와가지고 예. 어제 저- 그거 봤어요 보기는? 봤죠. 근데 정말 괴롭더만 보려니까. 띄엄띄엄 봤어요. 저. 그래요? 괴로울 것 같아서. 아니 난 그래도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정치 1번지 좀 해야 되니까 쭉 봤는데 대단한 인내력이 필요하셨고. 정말 고문이었어요. 저도 좀 뒷부분은
어느 정도 중요한 기사로 어제는 라이브로 좀 보다가 화가 나서 안 봤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봐야 되겠다니 풀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오. 유튜브에 안 뜨더라고요. 보통 바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그래서 뭐지? 왜 안 나오지? 제가 막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전에 좀 지나서 나와서 다시 이제 쭉 봤거든요. 안 본 부분부터 쭉 봤는데 좀 중요한 부분들 나온 뒤에는 이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대충 이제 기사로 내용은 다 봤지만 앵커로서 네. 그걸 보신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면 CBS의 한판 승부에 승부. 나가는데 네. 거기 매일 논평이 있거든요. 진중권 교수랑 저랑 논평을 짧게 하는 게 있는데 아, 그 앞에 짧게 하는 거? 제가 써놨어요 사실. 아, 요즘에는 그 김석애 소장이 안 나오시는가? 네, 네. 제가 대신 이제 김성애 소장이 선거 네, 나갔으니까. 한참 들었는데, 예. 네, 근데 보통 제가 게을러서 그런 일을 먼저 하는 게 없는데 어제 대담을 보고 아침에 써놨습니다. 논평을. 여기서 미리 공개를 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참담하다. 화가 나서. 저는 이 단어가 처음엔 화가 났고 조금 있다가 슬퍼졌고 마침내는 참담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CBS에서도 그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대통령의 대답도 앵커의 질문도 저도 어쨌든 전직 언론인이니까 그런 가장 한 나라에서 가장 뭐 관심 있는 인터뷰이죠. 대통령은 그 대담이 이렇게 나오다니 질문도 대답도 참담하다. 그게 저의 사실 심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정치1번지에서 다뤘는데 화났다, 슬펐다, 참담했다 저하고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참담하다. 그리고 얘기하신 중에 전직 언론인이라고 그랬는데 레거시 미디어나 뭐 이런 종편에 몸을 담고 있어야 언론인인가요? 뭐 그건 맞는 지적이라고 난 보십니다. 지금 언론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자세로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많은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떤 제가 명함을 갖고 있는 기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가 이제 정말 달라졌다는 거를 제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회사 공장에 있으면서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불러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보고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곧 이제 설날인데 많은 남성들이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남편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인이나 저 정도는 해줘야. 애인이 아이 거참 저희 조그마한 파우치 그거 하나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을 것 같아. 조그만 파우치 정도는 하나 나한테 설날에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저부터 걱정이 돼요. 사실 그 앵커의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두 번보다는 제가 좀 더 부담스러워요. 그죠. 같은 후배니까. 공장에 있었던 후배잖아요. 그쵸, 제가 그쵸. 알고. 그런데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참 있어요. 아유,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그냥 막 얘기를 해요. 명품 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 말도 아니 태도는 뭐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굳이 그걸 뭐 조그만 파우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단어를 생각하려고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그 그런가 노력을 보다. 가상하게 생각해야지. KBS는 특히 상품명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디올이라는 말을 안 쓰기 위해서 디올 정도는 명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그 앵커는. 저는 뭐 꼭 그런가? 그런 것보다도 그런 질문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하십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질문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해 드리는 것도 없고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증문 즉답했다. 다만 나는 그런 것은 기대를 했어요. 그 어제 대담을 했던 앵커가 KBS에서 옛날에 뉴스광장 앵커도 오래 했던 앵커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전날 방송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 뭐 이렇게 나왔길래 조금 집요하게 질문했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뭐 집요한 게 있던가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KBS가 근데 약간 질문을 게이트키핑을 좀 안 한 것 같긴 했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적어왔는데 앵커가 물어볼 때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만한 백이죠. 방문자가 놓고 가는 영상.
이게 놓고 간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밀고 되게, 들어갔다라는 표현도 썼잖아. 이게 되게 위험한 표현이에요. 지금은 이 준거를 받았으면 법적으로는 청탁금지법 대신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대신 공직자는 이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놓고 간 걸 가져가잖아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돼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받았다는 거를 희석시키려고 놓고 갔다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 바로 횡령죄로 걸립니다. 점유이탈물. 이거는 배우자도 처벌 받은 사람이니까 배우자 이거 따지지 않죠.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명령은 이제 주인이 다시 돌려주라고 뭐 할 그런 정도인데 아유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뭐 그게 되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놓고 갔다는 표현은 그걸 다 부정하고 놓고 간 걸 그냥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말도 안 이건- 되는 논리 가지고 막을 네. 때 우리라도 말 되는 걸로 이야기합시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근데 되게 김건희 여사가 고마워했나 봐요. 그거를 박장범 받고 앵커한테? 아니 그 최재형 목사한테 그거를 받고 나서 대통령 시계 그것도 줬고 그 명절 때 대통령실에서 선물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거의 뭐 사과 박스만한 거. 그것도 하나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뭐 거기서처럼 밀고 들어가고 음모 공작에 당하고 몰카 공작 막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밤에 문자 주고받은 거 또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꾸 그냥 뭐 억지로 가서 아니면 공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오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가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 아직도 공개 안 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 최재형 목사 말로는 상당히 좀 창피스러운 그러한 문장들이 있어서 솔직히 좀 공개를 안 했는데 마지막 해야겠다. 뭐 지켜주는 뭐 그런 차원이었나 보죠? 그런가 봐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오늘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통령의 대답도 질문도 참담한 수준이었다. 이게 공영방송이 저는 예전부터 사실은 이 언론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일반 사기업들은 뭐 민간 기업 언론사들 재정적으로 다들 어려워요. 왜냐하면 광고비는 한도가 있고 그렇다고 유료 구독물에는 쉽지 않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유튜브로 이제 이런 데서도 광고로 많이 빠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일단 인재들이 잘 안 가요. 인재들이 잘 안 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언론이 뭐 제 사부라고 배워왔는데 중요한 것들을 하려면 나름적으로 재정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KBS에 대해서도 항상 재정적으로 수신료도 받고 하니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또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게 바뀌었죠. 진짜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장 한 명 바뀌어서 뭐 그런 것보다도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아는 건데 만약에 박성태 앵커가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특별 대담 앵커가 됐다. 예. 대담을 하러 갔다.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맨 처음 질문이요? 예. 질문은 그냥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가벼운 인사를 어느 정도 1시간 40분 정도 한다면 가벼운 인사 하나 하고 바로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 들어가서 처음에 어제 대담 내용은 질문지 자성도 아주 오랫동안 정책 소개였잖아요. 대통령 웃는 모습 계속 노출시키고 그런 거였는데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 그렇죠. 이 명품 백부터 조그만 물어봐야죠. 조그만 명품 백. 이것부터 물어보는 게 맞고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백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뭐 기록관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아쉬움이라고 대통령이 표현했는데 만약 그렇게 대답을 듣는다면 이건 그냥 아쉬움에 그칠 일입니까? 사과에 그칠 일입니까? 청탁금지법에 어긋납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해야죠. 물론 안 하겠네. 녹화로 되면 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도 지금의 KBS는 다 편집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으면은 녹화 방송 나갈 때 당초 예고했던 앵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겠죠 뭐. 그렇죠. 야야야 이거 얘 누가 보냈어? 바꾸겠죠. 그런데 네. 그 전에 송현정 앵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도 들어가 있었고 꼬리에 무는 질문도 들어가 있었고 생방송으로 됐었고요. 아니 아침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당시에 송현정 기자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힘들어했어요. 막 그 오.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너무 무례했다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말려줬잖아요. 사실 내가 예. 물른 기자였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근데 제가 송현정 기자한테 송 기자가 KBS 살린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직 대통령 인터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높은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불편한 질문을 하면 지지자들이 저렇게 건방지게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KBS가 참 국민의 방송으로 현직 대통령한테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줬기 때문에 KBS가 안 자빠진 거예요. 대통령은요, 권력자는 불편한 질문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대통령 귀에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려면 노래를 불러야지. 내 귀에 캔디. 어? 매주 노래 하나씩 하기로 했죠?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할 거예요? 그 어제 방송을 보고 대통령께서 변진섬 노래로 이제 뭐 한다고 설 그러던데. 인사를 예.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노래를 갖고 좀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예. 변진섭의. 우리가 저마다 갖고 싶은 조그만 파우치에 흔들릴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겐 조사가 필요한 거죠. 특검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님, 민심을 좀 보시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우리 장성철 소장 노래 이거는 노래 잘하세요. 아니 노래를 잘하는 걸 떠나서 이렇게 멋지게 그러니까. 패러디까지 해서 하면은 대박 나겠는데요. 근데 이거 쇼츠로 돌아다니면 나 또 위험한데? 뭐 이미 위험할 일단은 것도 형은 더 위험할 게 조사받을 있나요? 것 같아. 형이 조사받을 것 같아.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제 장성철이 나가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비판도 많이 하니까 일단은 뭐 좀 살려는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 노래 들으면 안 되겠네. 근데 우리 둘이는 언론인인데 네. 장 소장은 뭐라고 해야 돼? 민주투사예요? 저는 그냥 평론가, 보수 우파 평론가 그렇게 네. 불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보수 죽을 때까지. 아니라며. 그 사람들이 보수가 아니죠. 참칭이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다. 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쪽은 이제 보수라기보단 보스. 보스. 우리 소장님이 제가 볼 때도 보수예요. 아니 저는 보수는 진짜 원칙에-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은 맞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과 판단, 태도, 모습들을 보이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 지탱이 되는데 이제 선거 치르잖아요. 총선 때 보수가 심판받을 것 같고 다음번 대선 때는 더 망가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한 것 때문에 보수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아요. 와, 저 사람들 권력 줘봤더니 그 공적인 권한을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이용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에게 다시는 공적인 권한 주면 안 돼. 이런 생각까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젯밤에 그 특별 대담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뭐 거기에다 대고 킹윤짱 마하고 이렇게 올리고 그런 사람들도 그냥 뭐 진영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명품백 의혹을 돌파할 수 있고 뭐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언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기자회견을 1년 반 동안 하지 않는 대통령이 민주국가에 있겠어요? 이거는 유례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의혹이 태산같이 쌓여 있고 국민들이 다 지금 밝혀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자회견도 안 하고 대담을 녹화로 해가지고 사흘 동안 마사지를 했다가 내는 것 이런 기상천외한 것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인데 제가 보면서 아까 참담이라고 그러셨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니까요. 옛날에 어땠는지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네. 가잖아요. 그러면 사전 선발대라고 있어요. 우리 장성철 소장은 보좌관을 하셨으니까 알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순방을 간다. 그러면은 일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순방 1, 2주 전에 먼저 가. 맞아요. 가가지고 이제 막 현지를 취재하고 제일 웃긴 게 뭐냐. 현지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노태우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 프랑스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프랑스, 이런 분위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대사관에서 프랑스 유력 그 일간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르몽드다. 르몽드의 리베라시옹은 안 들어요? 리베라숑. 그때 나는 좀 짧아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리베라숑. 르몽드의 광고를 사요. 예. 르몽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 조선일보 이런 데다가 제일로 비싼 것에 통으로 광고를 사. 돈 주면 해주지.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에 노태우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막 한국 그 기사가 자랑을 딱 해가지고 광고를 딱 해. 예. 그걸 우리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대사관이. 그럼 우리 이제 그걸 찍어. 짜고치는.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르몽드지에서 이렇게 르몽드, 프랑스 최고 일간지 르몽드가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 방문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해갖고 우리한테 그러면 보내. 그 광고면에 뜨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기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광고라도 기사로 보도를 하는 거죠. 그치. 그걸 또 광고냐 보도냐 따지면 또 잘리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유튜브도 알 수가 없었으니 없어요.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그냥. 없지. 예. 그냥 그 사진 그냥 찍어가지고 그러면 내면 그런가 되니까. 보다. 그리고 뭐 또 이제 한인에 가가지고 막 태극기 만드는 거 막 짝짝 찍고 교민들 열렬한 환영 분위기 막 이렇게 하고 찍고. 그런 세월 살았는데, 이게 40년이 지난 지금 또 이런 꼴을 30년이 지난 지금 이런 꼴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오늘 동아일보에서 그 기사를 썼잖아요. 이렇게 녹방으로 대통령의 뭐 신년 회견, 대담 이런 것들을 방영한 사례가 있는지 다 찾아봤대요. 한 군데 있대요. 어디요? 북한. 그렇지. 김정은이 북한에서. 네. 뭐 2019년인가? 그때 녹화로 이제 12시쯤 해가지고 아침 9시에 해가지고 저녁 12시쯤 틀어줬다고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창피한 거죠. 저는 근데 앞서 제가 참담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뭐 또 얘기할 건데 나중엔 또 슬퍼진 게 뭐냐면 슬퍼하지 그럴까요? 말아요. 근데 이걸 왜 편집을 안 했지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부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미니 다큐처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편집도 좀 들어갔겠죠. 그 편집한 거죠. 길게 나간 거 좀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런데 결과물을 저렇게 내놓고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참모들이. 대통령은 그렇다 쳐요. 참모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클린스만 탓이에요. 클린스만 탓인가? 네. 아. 왜냐면 클린스만이 요르단한테 져가지고 네. 원래는 결승전 가서 설날 때 와 한국 축구 막 이래가지고 네. 저게 그냥 이번에 대충 넘어가려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클린스만이 져버리는 바람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참모들이 봤으면 대통령님 이걸로는 국민들 설득이 안 되고요. 이러면은 국민들이 TV 부숩니다. 이거 조금 이 부분은 빼든지 차라리 이건 좀 이렇게 하든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편집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 대통령실에 A 수석 비서관과 B 비서관이 그 녹화를 하기 전에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대통령께서 경로하셔가지고 A 수석 비서관이 지금 사표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근신 중이랍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 거지. 참모들이 제 말을 못하거나 또는 제 말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경로해서 전혀 안 먹힌다는 경로 거잖아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나는 지금 폭발. 지금 경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요? 야, 이 새끼들아, 이거 하면 될 거라고 어떤 새끼가 이야기했어. 본인- 지금 반응 좀 봐봐.
내가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너네들 시켜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시청률도 지금 8점 몇 %밖에 안 나오고 어떤 신문도 한 놈 지금 뭐 이거 잘했다고 해준 놈 없고 어떤 새끼가 짠 거야 지금 이렇게 경로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면 또 경로 못 하나? 못하죠. 아니 그럴 것 같잖아요. 지금 엄청 화났을 것 같은데. 저는 보고가 비판적 보고는 안 들어가고 언론사들이 몇 개 보수 언론도 이렇게 쓰긴 미흡하다고 쓰긴 했는데 미리 연락 왔습니다. 이렇게 좀 쓰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잘했어요라고 따로 연락 왔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은 잘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의원들, 출마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인터뷰 따가지고 잘 설명하고 잘 이해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미흡하다라고 썼는데 사설에서 그런 건 잘 보고가 안 들어가고 극우 유튜버들만 편집해서 보고가 됐을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근데 배웅의 앵커님, 서정욱이가 정말 확실히 대통령실과 그 밀접한 교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보기에 그래. 지난 월요일 날 네. 방송 나와서 KBS 나와가지고 대통령 신년 대담 사과 없습니다. 유감 표명 없어요. 설명이 90%, 대책이 1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과할 일입니까? 뭘 가지고 사과합니까? 몰카 공작에 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대로 됐어. 와, 그래서 앞으로 아니 파이프가 있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알 때는 서정욱 변호사랑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일찌감치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지지난주 때 공작에 따른 피해자 사과에 있을 때 관리가 허술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쉽다. 유감 표명. 대책은 제2부속실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거 있는데 이제 유감 표명도 없었고 아쉽다 한 글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는 비슷해요. 김경률이 되게 궁금해. 좀 이따 방송 같이 하러 가잖아요. 네. 김경률이 오늘 5글자. 아쉽습니다. 그렇게만 계속 얘기했거든요. 뭐가 아쉬운지 좀 물어봐. 주어가 알겠습니다. 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과를 안 해서 아쉬운 건지. 오늘 거기 김경률도 나와요. 예. 대통령께서 아쉽다고 하신 부분이 아쉬운 건지. 음. 아니면은 저렇게 보도가 나간 게 아쉬운 건지. 아니면은 저것이 계속 그 비판받고 이용당하는 것이 아쉬운 건지. 뭐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권 정도면 저는 참담하다고 썼는데 참담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저 중도에서 약간 왼쪽이거나 저는 뭐 왼쪽 오른쪽을 떠나서 서민 입장에서 볼 때 참담하다. 근데 여권 입장을 감안해도 아쉽다 정도는 안 돼요. 최소한 안타깝다 정도는 돼야 돼요. 용어를 정확히 써요. 아쉬운 것보다는 이건 안타까워야 돼요. 네. 근데 웃긴 거 있어요. 연합에서 이제 국민의힘 반응을 다 땄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설명도 잘하시고 국민이 이해했을 거예요. 몰카 공작에 당한 거죠. 이거는 실명 인터뷰예요. 근데 익명 인터뷰는 악재다. 큰일 났다. 우리 선거 어떻게 치르냐. 이거는 한 수도권 출마자는 한 서울 출마자는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환경이 대통령 눈치 보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으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제 그 이번 대담을 보고 제일로 걱정을 했던 것은 뭐 참담한 것도 언론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저걸 저렇게 했을 때 이런 난국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한 새끼들. 그리고 그럴 거라고 믿는 대통령.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제가 봐요. 그래서 아까 그것 때문에 슬퍼졌다. 나온 걸 그냥 그게 아니라 재편집을 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엑스포가 29표가 그렇죠. 나온 거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참패를 당했는데도 두 개 다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윤석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따라잡았습니다. 엑스포 가능성이 한 90몇 % 뭐 이따 얘기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 장성민 미래기획비서관이 계속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강서구청장 이건 뭐 까봐야 압니다.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것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면 뚫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놈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주변에 옆에 최소한 사심이 없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둬야 되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네, 그건. 그래서 진짜. 제가 장성초 소장이 비서실장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했어요. 누구한테? 물론 아니, 방송에서요. 앞에 있을 때. 왜 얘기해줘야죠? 방송에서 아니, 뭐예요? 위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있잖아. 방송에서 그 핵심 관계자. 했는데 그러고다가 생각해보니까 다음날 잘리겠지? 그래서 장성천 한 258호 정도까지 있어야 쓴소리를 계속할 수 있다. 휴일 빼고 하루에 일주일에 5명씩 잘릴 거니까. 나 그 A 비서관하고 음. 그러니까 B 수석 비서관이 되게 걱정돼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과해야 된다. 이러한 사과해야 된다? 예, 사과해야 된다라고. 비서관이 수석 비서관하고 비서관이. 아직도 돌아가는 그 판세를 모르면 그런 비서관들은 그만두는 게 맞죠. 판세?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면 안 된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떤 이 지금 대통령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그런 소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안 된다니까. 전략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오래 있어가지고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된다. 안 돼. 안 되는구나. 안 근데 됩니다. 이번 신념 대담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도장을 꽉 찍은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뭐죠? 여사는 정말 세구나.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언터처블. 언터처블. 네. 신앙의 대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해 봅시다. 왜 얘기해요? 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난 그래도 검사를 했으면 조금 상식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죠. 정말 너무나 사랑했기엔가 아니면은 뭐 좀 다른 그 게 있는 얘기를 건가? 하려면 우리가 그 배를 타고 동남아 같은데 가가지고 독립방송 정어리 TV 이걸 하나 개국을 해서 해외에서 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일단 안 들어오고.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데서 해야 된다는 그렇지, 말씀이신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좀 사회주의 국가 아니, 거기서 필리핀 같은 데는 좀 필리핀은 안 위험하시고 되고 돼, 사회주의 위험해. 국가 음. 베트남이나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래도 거기에는 총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아. 필리핀은 안 돼요. 필리핀은 안 돼. 네, 거기는 그냥 필리핀은. 현지에서 고용해서 그럼 어디로 가? 베트남? 베트남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라리온 이런 데 괜찮아요. 독립방송 시에라리온. 정어리 TV 딱 좋잖아요. 거기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어디 시에라리온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름이 이쁘잖아요. 시에라리온. 근데 이제- 치안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복수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무서워할 거예요. 치안이 안 좋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그만 백을 받은 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말 큰 위험도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막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옛날 검찰총장 시절이나 원래 착한 분인데 왜 꽉 막혔지? 내로남불이 됐지? 청와대에 갇혀서 구중궁궐에 갇혀서 측근 얘기만 듣고 그러다 보니 저렇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와대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용산으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충 그렇게 뭐 용산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도 했고. 근데 지금 보면 본인이 더 갇혀 있어요. 전혀 소통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석 또는 비서관 이런 분들의 직원 또는 정말 사실에 따른 보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이 워낙 보고가 조금만 미흡하거나 그러면 경로, 엄청난 데시벨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도 직장 다녀봤지만 한 3번만 그런 거 당하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총 맞았어요. 내가 못 들어 맨날 그 데시벨과 그 폭탄을 맞아요. 3번만 딱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보고 안 하고 피하고 우리 아버지야 그냥 뭐 당신 이러다 망하면 당신 책임이지 뭐 하고 안 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볼 때 그 분위기예요. 저 대담 내용이 저런 상태로 편집돼서 나갔다 아무도 제대로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용산을 옮길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나는 어제 딱 그걸 보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그 건축가의 말을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그거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내막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 하기에는 안 돼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외국 나와서 한번 거기서 하시죠. 아, 그랬다가 못 돌아오면은 어떡해요? 공간이 입을 운명이라- 지배하는구나. 공간이 입을 지배해. 운명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흉흉한 얘기가 많이 있죠. 아, 씁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동병상련을 주제로 뭐 이렇게 각자 처지들을 한탄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다 동병상련의 처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대담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공사 구분을 잘 못하시는구나라는 걱정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보호에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행사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처과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왔고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제대로 조사받고 재판받게 할 것이냐, 그러한 의구심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적인 권한을 가진 분들은 나와 내 가족, 우리 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데 우리 쪽에는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접근을 하면 나는 그냥 잘하려고 했는데 정진상 그 분신 측근이 이렇게 유동규랑 짜가지고 했는데 내가 박절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내가 매정하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사인을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근데 박절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프로그램에도 그 한번 만평을 보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박절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 되냐. 너네들 이태원 희생자 한 번도 찾아오고 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 녹화까지 하고 그 전에 준비까지 하고 그랬을 건데 그 정리한 걸 이거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사과는 안 돼. 사과할 수 없어. 사과했을 때 그 뒤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박절하게 내쫓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그런 컨셉으로 한 거잖아요. 그걸 하면 먹힐까라고 생각한 게, 이거는 난 그 세계 7대 미스터리보다 더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누군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또는 뭐 그거는 당연한 귀결일 것 같은데 혹시 있었더라도 다 잘렸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냥 본인 판단만 하고 간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렇게 대로 볼수 하는 있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언론 자유 얘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실 내부의 언론 자유는 있는가, 그것부터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불가능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예전에는 보수의 이제 뭐 우파의 지도자들, 리더들, 조선일보가 특히 그 역할을 잘했고, 선이 넘어갔으면 약간 이건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편향적이고 분명히 그게 있지만 또 나름 너무 나간 것들은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인데 조선일보나 이런 이른바 보수 언론, 우파 언론에서 써도 안 봐요. 안 제가 봐요? 볼 때 안 보는 것 같아. 안 보지 않고서는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매체가. 극우가 이렇게 정어리 TV 같은 상식적인 유튜브를 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걸 혹시 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 정도의 내용으로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저는 지금 오늘 국민의힘 비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논평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내놨는데 그분들도 참담하겠다. 왜요? 이걸로 잘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야 진짜로? 되잖아요. 네. 근데 다 상식 있는 분들이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참담할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김건희가 들어가면 안 되지. 대통령 배우자 조그만 백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 좀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관훈클럽 토론 때
특별감찰관 임명 못하는 건 민주당 탓이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 영부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부분이 아직 사건화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물타기, 문재인 정권 탓, 민주당 탓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러한 인식이 맞는 것이냐. 옛날 정권에서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다 모여가지고 당정청 뭐 할 때 그걸 무슨 회의라고 그랬죠? 고위 당정회의. 아니 그거 말고 또 그 무슨 뭐 은밀하게 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 그런 게 어제 있었어요. 뭐 때나 녹실 장관회의 뭐 이런 녹실회의 뭐 이런 거 말씀이시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네. 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청와대, 국정원, 맞아. 뭐 안기부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뭐 정당의 저기도 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어떻게 풀자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음험하게. 나는 이번에 그것이 또 재현된 것 봤어요. 어디요? 장해찬, 이철규. 네. 먼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까잖아. 네. 피해자잖아. 관계기관 대책회의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게 똑같이 뭐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는가? 그렇게 하더니 또 뭐 다른 얘기 나왔다가 너 그러면 죽어 해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자 이거는 몰카 공작 이렇게 점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게 또 부활했구나. 저는 여권이든 야권이든 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어떻게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는데 피해자입니까? 일단 기본 고등학교 나왔으면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여권의 핵심 인사 또 여권에서 총망을 줬던 최고위원이 피해자라는 걸 설파하는 거는 물론 몰카에 대해서는 피해자일 수 있는데 국민들이 아는 건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최 목사 왜 그랬어?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최 목사 개인한테 물으면 되는 거고 대통령 부인이 왜 300만 원짜리를 받았냐? 그리고 혹시 자꾸 받았을까? 이게 의문인데 자꾸 피해자 얘기만 따지는 게 저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그래서는 안 된다. 아, 공교육의 문제점인가 이것도? 저는 그런 피해자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피해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논평에서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조심스럽게 그 피해자 대열에 줄을 서보겠습니다. 줄을 서시오.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는데 피해자고 위로도 받아. 그런 피해자라면 그 대열에 조심스럽게 줄을 서보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아이고, 지났는데 우리가 그러네. 50분만 하기로 네, 했죠.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예. 우리 박성태 앵커가 원래 그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엄청 훌륭해요. 썰전 옛날에 네. 방송 진행했을 때 막 그냥 저 패널로 출연했는데 웃겨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시간이 좀 나른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 첫 방송인데 동시 접속 10,000명 넘고 와, 10,000명이네, 10,000명. 예. 대단하시다. 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네. 주제가 조금 좀 재밌게 원래 하기는 이거 안 조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또 어저께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박성태 앵커가 그러면 진행을 해요. 좀 아유, 재미있게 졸리지 아니에요, 않게. 아니에요. 저기 내가 하면 선배님이 진행하셔야 돼요. 출연료 안 준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출연료를 왜 안 줘? 아니 더 올려달라고. 더 올려주라고? 알았어. 사회자는 더 올려줄게. 올려달라. 진행자는 약간 그거 봐. 돈을 여기는 좀 달라요. 진행자는 돈 못 받아. 아, 그렇구나. 예, 나는 무료 봉사요. 조그만 백에다 주시면 저희가 조그마한데. 조그만 파우치에다. 파우치에다. 나도 출연료 좀 받고 싶어서 바꾸자고 그랬구만. 다음에는 저 파우치를 꼭 준비해 파우치로.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몇 개만 소개 좀 할까요? 윤 대통령 특별 대담 외주 PD가 제작 은밀하게 군사작전 하듯 언론노조 KBS 본부 지역 부본부장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대통령 대담 비판했다. 이런 기사가 떴네요. 오. 최강 두사님 쏙닥쏙닥 아주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앵커 장성철 소장님 응원하겠습니다. 뜬구름님 창고 대개방에서 서민도 명품 구경 좀 시켜주라. 예. 감사합니다. 로라님 장성철 소장님하고 박성태 앵커님하고 친해요? 친해요. 친해요? 네, 저희 집도 근처 살고. 아 일산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일산에서 좀 떨어진데. 저 여행도 행신동. 같이 갔어요. 여행도 같이 갔어요. 어디? 중국에 중국에 여행도 같이 갔어요. 중국 경제도 좀 보고 뭐 시사인인가 뭐 그 프로그램에도 같이 나가더라. 같이 나가죠. 좋아요. 제가 모셔서 나도 갔는데 끼워줘. 시사인 같이 나가실래요? 모셔서 아니, 같이 시사인 갔는데 말고 중국이나 뭐 외국 갈 때 근데 계속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데일리. 주말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주말은 너무나 짧은데. 제가 놀 때 퇴직하고 놀 때
잠깐 나도 잘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이 TV에서도 잘라요? 여왕개미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속닥속닥 응원합니다. 그러셨고 이인혜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이고, 박성태님 민주 진보 진영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진보 진영에 있나요? 저는 서민 편. 예. 네, 늘 제가 서민이니까. 그 서민 교수랑 같은 편은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실 제가 기생충은 아니에요. 언론인이 진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정말 언젠가부터 그게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아니 저는 진짜 백운기 앵커님 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냥 돌변해가지고 비판 안 하고 옹호하고 막 그러면은 저 아마 방송 앵커도 하나 자리 차지하고 종편에서 엄청 잘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겨.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저를 좋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o. 솔직히 뭐 백운기 앵커님 좋아해봤자 명절 선물도 안 주고 No. 대통령님이 저를 좋아하시면 대통령실 선물 저에게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안 받았어? 제가 꼭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 받았는데. 당근에서 좀 살 수가 있나? 22만 원이라고 그러던데. 내가 한 7만 원 정도면 사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22만 원은 안 돼. 근데 그건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나 좀 궁금해.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되고 뭐 사회 공헌한 분들 한 5만 명 대상으로 보내준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근데 국회의원들 여야 지도자급들 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다 받아요. 그리고 대선 때 공헌했던 사람들 다 받고. 옛날에는 제가 정치부장 할 때는 정치부장도 봤어요? 왔었죠. 특히 서정욱 같은 보수 유튜버는 무조건 한 10개 받을 수 있죠. 그래? 맨날 좀 나 대통령 시계 찼다? 뭐 자랑해 나한테. 다이소 가면 있어요? 아니 거기 당근에 있어요. 당근에? 다이소는 없구나. 예. 여러분 즐겁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 또 두 사람과 함께 꾸며가는 속닥속닥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 뵙죠. 우리 내일 해요. 내일 여운윤대도 하세요? 네, 내일 하고 월요일 날은 좀 쉬고. 내일 정어리 TV를 생방송으로 한다는 것은 고향에 내려가시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 네, 저도 들으면서 소장님이 저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좀 이런 멘트를 좀 개발을 해봐요. 내가 얘기했지 아부만이 살 길이다. 제가 언론인을 오래 살아서 요거는 안부가 잘 안 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안 돼. 네. 근데 배워야 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진짜 앞날이 캄캄해요. 그러니까요. 박성태 앵커라도 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해봐요. 저는 딱 그 자기소개에 써 있습니다. 욕심도 없고 목표도 없다. 그냥 이러고 살다 가면 돼요. 그래요.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